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신문의 지용길 목사를 만나서 몇 가지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109회 총회가 끝나고 벌써 한 회가 지나서 이제 봄노회를 준비하는 계절에 왔습니다. 네. 김종영 목사가 이제 출발할 때 다른 총회장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구호가 있어가지고 네. 총회장이 중심되는 정치적인 그 집회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없이 네. 신선하게 출발을 했어요. 목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슬로건을 가지고 하면 이제 선명히 하고 또 어떤 방향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가는 방향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슬로건보다도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 가지고서 하겠다 이렇게 출발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김정일 총회장님 좀 처음부터 이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뭐 무난하게 잘 해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치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패거리가 생기고 이랬는데 네. 일절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네. 그런 뭐 했기 때문에 좀 신선하다. 네. 대신 이제 지금 특보들을 임명했어요. 그것이 또 한쪽에서는 좀 뭐라고 하는데 네. 목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 뭐 특보 처음에 이제 되었고 초기에 좀 이러쿵저러쿵 말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특보 제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송 회장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지만 사람인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자문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제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좀 소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완전하진 않아도 각각 자기가 좀 더 알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총회장 보필하는 것은 좋은 뜻이고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총신 문제가 몇 년 동안 그 갈등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개방이사 추천해가지고 총신 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총신에서 어떻게든지 뭔가 좀 총회장의 길을 꺾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총회장이 굴하지 않고 네.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번에 그냥 총회 중심으로 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구색을 좀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총신재단 법인이사회라고 하죠. 총신법인이사회가 총회를 뭐 꺾고 이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총회 때 합의사항 그리고 총회 석상에서 공개된 거 아닙니까? 8대7이라고 하는 총신이사들과 또 총회에서 추천하는 그 인사가 이제 8대7이라는 그 원칙을 정해서 그 당시에도 총회 지령신학교니까 굉장히 총대들로부터도 호응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뜻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총회 쪽에서 이제 추천한 그 인사들 중에서 좀 함량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신 이사들 쪽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다 선임을 하지 못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총회나 총회장에 대한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총회가 새로운 인사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방이사 4명을 선임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된 것은
무난하게 총회와 총신이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서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총회 안에 이제 상비부도 많고 네. 또 각종 위원회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상비부장을 시켜놓으면 예산 탈액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장님 가진 재산은 제한돼 있고 또 할 일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데 지난번 그 농어촌 선교회에서 농촌 지역 그 교육자들 초청해서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전액을 농어촌부 부장과 임원들이 격출해서 3박 4일인가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거나 모든 경비를 무료로 그리고 아주 시간 선물도 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총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총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해 가면 우리가 정말 총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위원장이든지 상비부장을 맡으려고 해야지 혹시라도 딴 생각을 가지고 총회의 어떤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농어촌부 수련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데 이제 목사님 다녀오셨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제 농어촌부 그 부서 회의 때 제가 이제 참석 이제 해서 취재해 본 적이 있고 한데 이제 예년에는 농어촌 그 수련회에 수련회비를 이제 받아서는 이번에는 받지 않고 하겠다 그런 얘기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또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부장님께서 김상기 목사님이시죠. 부장님께서 자기가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일이죠. 네. 뭔가 김종혁 총회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총회의 체질을 좀 바꿔나가고 그래서 왜냐면 독재 체제가 아닌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신문의 지용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